원장님 근데 진짜 피부과 다니면 피부가 얇아져요? 다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모공을 좀 좁히고 얼굴의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싶다.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많다. 이러면 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셀프로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것들 가장 많이 하세요?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셀프로 주로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스킨 부스터 특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리쥬란, NCTF, 엑소점 이런 거 다 셀프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쉽게 그냥 거울 보면서 누워서 하고 울세라도 하긴 하지만 써마지는 좀 아파서 스스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좀 아끼는 편이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제가 하고 있어요. 다른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실루엣 소프트도 직접 하세요? 영상에 한번 올렸더니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원장님 한 거 뭐냐, 나도 해달라, 어떻게 독하게 혼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전에는 제가 다른 원장님한테 받기도 했지만 제가 많이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패턴이 있고 또 제 얼굴의 구조를 제가 단점을 워낙 잘 알잖아요. 디자인해서 하다 보니까 셀프로 하기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근데 어렵긴 해요. 거울 보면서 하니까 양손 또 이용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스킨 부스터는 내성이 따로 없나요? 내성은 없어요. 스킨 부스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피부밭에 영향을 주는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이 잘 안 자랄 때 식물이 자라고 있는 밭에 물을 주잖아요. 영양분도 주고.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면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피부가 건강하고 비옥해져야지 피부 세포들도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 공장이 진피에 영향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성이 생길 수가 없고요. 주기적으로 제때제때 잘 해주면 척박했던 땅이 비옥해지듯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봐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격으로 3번 정도 연달아 시술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외국에 출국해야 되고 자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좀 고농도의 용량을 좀 한 번에 주입을 해서 확 드라마틱하게 좀 복구를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못해도 한 2-3달에 한 번씩 정도 맞아주시면 피부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한정 받을 수 있어요? 무한정 받을 수 있죠. 저는 평생 맞을 거예요. 사실 스킨 부스터 종류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리쥬란이랑 주베르기 진짜 핫한 것 엄청 같은데 핫하죠. 어려지고 싶다 하면 뭘 받는 게 더 좋아요? 정답은 둘 다고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데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데 인체의 DNA 성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DNA는 사실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노화되거나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복구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있다든지 너무 건조한 얼굴 이런 경우는 리쥬란과 히알루론산, 물광을 섞어서 해주면 주름도 좋아지고 팽팽해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PDLLA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굉장히 촉진을 시켜줘요. 실제로 했을 때 모공이 좋아졌다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모공을 좀 좁히고 얼굴의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싶다.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많다. 이러면 주베룩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울서마지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랑 스킨 부스터랑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열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후에 약간 피부 당김이라든지 건조함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고 실제로 피지 분비량을 줄어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로 영양과 보습을 같이 챙겨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저희 병원은 늘 시술하실 때 스킨 부스터, 리쥬란, 주베룩 이런 것과 같이 묶어서들 하고요. 마찬가지로 울세라도 울세라는 깊이 들어가서 또 얕게 들어가서 피부의 컨투어와 탄력, 타이트닝 이렇게 효과를 주는 시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로 이런 탄력을 주고 스킨 부스터로는 진피에 영양을 깔아줘서 보습과 잔주름, 피부결의 개선, 다른 결과를 주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세라 써마지가 결국에는 진피의 콜라겐 재생을 좀 자극을 시키잖아요. 이 콜라겐 재생이 되려면 진피의 섬유화 세포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스킨 부스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부 진피에 영향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 밭이 건강해지니까 진피의 섬유화 세포들이 훨씬 더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울세라랑 써마지 처음부터 샷 높은 거 받아도 돼요? 컨투어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페이스 라인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된 그런
그런 좋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600샷, 500샷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한 샷을 전달하는 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을 하는 편이긴 해요.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은 샷수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진짜 얼굴도 조그맣고 처짐도 많이 없는데 내가 600샷을 다 받겠어요 하면 너무 과량의 에너지가 중첩이 되면서 진짜 울세라의 부작용, 볼페임이라든지 지방이 너무 꺼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에너지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 300샷 뭐 이 정도만 받아도 충분할 텐데 너무 과하게 받을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샷수 높은 거 받으면 더 아파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열이 중첩되잖아요. 처음에는 할만하네 라고 하다가도 하다 보면 또 반대편 넘어가게 되면 아파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좀 아파지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울세라 써마지 말고도 국산 장비도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아졌죠. 그건 더 효과가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고요. 써마지가 사실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많은 카피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올리지오도 있고 텐서마도 있고 요즘 뭐 한가인 씨가 얘기했던 뭐 덴서티 이런 장비들이 너무 많은데 다 효과가 물론 떨어지지는 않아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받으실 수가 있고 하지만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약간 한 8개월, 10개월 지나면서 좀 하고 싶다. 다시 이제 써마지를 할 때가 됐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성비 좋은 국산 장비들을 1년에 뭐 2차례, 3차례씩 받으면 조금 더 케어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나는 오리지널로 받겠다. 원래 오리지널인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국산 장비들 많은데 그중에 어떤 게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분들이 베이비 울세라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슈링크도 정말 애정하고요. 많이 처짐이 없고 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입문용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 좋은 게 바로 슈링크. 근데 딱 그 유지 기간이 울세라보다 좀 짧긴 해요. 근데 진짜 피부 자주 받으면 얇아진다는 속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정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시술에 따라서 정말 다르겠지만 많은 레이저들은 오히려 진핀의 섬유화세포 활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더 치밀하게 차오르고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레이저 시술 후에 콜라겐, 섬유화세포 그리고 진피세포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이 논문도 피코레이저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여드름 흉터,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주름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속설이 생긴 걸까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피부 시술을 받고 간혹 이제 피부가 예민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부과 시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저 토닝인데 저 역시도 사실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 피부가 좀 뒤집어져요. 레이저 토닝이나 니들 RF, 포텐자와 같은 이런 레이저를 했을 때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간지럽고 붉게 달아오르고 모낭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랬을 때 피부가 얇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프락셀 레이저 아시죠? 프락셀은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프락셀을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하신 그런 피부 타입이 프락셀을 강하게 받았을 때는 오히려 피부 재생이 잘 안 됐을 때 피부가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몇몇 시술들 때문에 그리고 맞지 않는 피부에 이런 시술을 했을 때 나타내는 결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피디님이 준비해오신 질문 리스트를 보니까 화장품이나 홈케어 관련 질문들도 엄청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건 다음번에 또 모아서 한번 답변해보는 콘텐츠 준비해볼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져와 볼게요. 지금까지 닥터원이었습니다. 안녕.